민주당 경선 얘기하는데 지금 경선 일정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이제 어제도 저희 방송에 다뤘는데 되게 지금 13일 날 당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당무회의에서 이번 그 경선 방식을 방망이를 두드리게 돼요. 특별 개정을 통해서 내일 한다고요? 그걸 13일 날. 13일.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후보들 내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를 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김동연 등등등등 쭉 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룰미팅을 금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룰미팅을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일요일 날 당무회의 통과를 시키고 월요일부터 선거인단 모집하는 걸로 예비 경선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6명 정도까지만 후보가 등록을 하면 예비 경선 없이 치릅니다. 7명 이상이 있으면 7명이 넘어가면 예비 경선을 치르는데 그럼 예비 경선을 치르지 않는 지금 5명 내지 6명 정도 후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14일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경선 방식이 이렇게 해왔어요.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당원들에게는 권리당원들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당원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해요. 근데 투표권을 부여하면 지금 130만에 140만 정도 되거든요. 6개월간 당비 낸 네. 당원들이 이 130만 140만 명이 투표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100% 투표를 안 해요. 5, 60% 하신다. 50%에서 많이 해봤자 60% 합니다. 5, 60%. 그런데 지금 그 당원들에게 주는 전당원들에게 주는 이 투표 권한과 아울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이 선거인단은 누구나.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대동소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당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때 서울 경선에서 의문의 10만 표가 이낙연 후보 측에 향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특정 종교 세력이 개입된 거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갔죠. 충분히 의혹이 생길 만해요. 그 전에 그런 뭉치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란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양한 세력을 봤습니다. 정가운 세력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존재하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새로운 세력도 출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베나 펜코나 다양한 데서 커뮤니티가 또 결집돼 있어요. 보셨잖아요. 이런 엄연하게 존재하는 이 내란 세력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침투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선거인단으로 50만 100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방식 속에서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6개월 당비를 내고 오랫동안 당을 지지했는데 당원들이 투표하는 것도 한 표. 일반 국민들이 들어와서 투표하는 것도 한 표. 합산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민주당의 당원이 140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50%가 투표를 해. 평상시처럼. 그래서 70만이 투표를 참여하는 거야. 70만. 근데 정가운 세력이나 이 극우 세력이 100만 명이 몰고 들어왔어. 걔네는 투표율이 더 높아. 만약에 70만이 투표한다. 그러면 정가운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이 70만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당원이 70만 표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후보로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치를 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냐? 없어요. 지금 방식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사실은 국민선거인단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선거인단을 도입할 당시에는 민주당의 당원 규모가 20만 30만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적은 당원의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라는 틀 속에서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국민선거인단이라는 취지로 이거 문호를 연 거예요. 당원 규모가 20만 30만일 때는. 지금 140만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5배 6배가 신장한 거거든.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야. 근데 당원과 일반 국민들 실제도 불분명한 일반 국민들과 등가성을 보장한다? 1인 1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선거인단 위험한 이 뭉치표가 이 극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뭉치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빼고 전다운 투표로 100% 하든가 아니면 전다운 투표 80%뭐 여론조사 20%로 하든가 이게 대안인데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으니 비명계 군수 후보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지난번 대선 방식으로 그대로 고집을 많이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현명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만에 하나 국민선거인단 부분을 폐지를 못 시킨다면 차선책으로는 뭐냐면 당원 선거인단, 당원은 80%를 반영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이 들어오는 선거인단은 아까 의문스러운 표가 들어올 수 있으니 20%만 반영하자. 반영 비중을 정해주는 겁니다. 4배 정도 차이를. 네. 당원이 한 80%, 일반 선거인단은 20% 이런 식으로 완충장치를 둬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하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모레부터 아마 협상 들어갈 거예요. 룰 협상. 두 번째는 김경수나 김두관이나 김동연이나 뭐 김영록이나 김부겸이나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압박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정과운 세력들이 50만 100만 들어오는 거 당신들이 막을 방법 있어? 내놔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위험하잖아.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반영 비중을 차이를 안 두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당원들에게? 이건 완전히 과거 시대 유물이거든.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든. 그러니까 나의 유물리를 떠나서 이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들을 손질을 봐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고 간곡히 호소드리려고. 왜냐하면 하다가 월요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들어가거든. 네. 일요일에 방망이 두드린단 말이야. 그 전에 금토 이럴 때 협상을 할 거란 말이야. 목금토 이럴 때 후보 측들이. 그때 이재명 후보 측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고 언론에서도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이걸 보도해야 돼.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국민선거인단하고 차이는 하나도 없어. 똑같아. 정당 따지지 않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그만큼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 이거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박시영 대표가 이걸 이제 호소 드리는 게 나름의 이제 굉장한 그 위험을 감지한 절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세력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준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을 그렇게 오픈해서 하면 가만히 있겠냐 그것들이 어떻게든 조직적으로 돌아가지고 분탕질을 칠 거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는 제도를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당원의 숫자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모수가 굉장히 커지고 이게 넓어졌으니까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가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 당원의 수가 이미 150만, 뭐 160만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